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3년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던 날 김건희 씨가 직접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화 상대는 당시 대통령실 실세였던 주진우 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모두 검사 출신이죠. 최은순 씨가 구속되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연달아 이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들이 김건희 씨 일가의 개인 비리 재판에 동원됐다는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21일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 재판 선고.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결과는 징역 1년,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구치소로 들어가게 된 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소동을 일으키다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역은 분주했습니다. 선고 약 1시간 뒤 김건희 씨는 어머니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가 끝날 무렵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과 통화를 합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사이 이번엔 김건희 씨가 주진우 전 비서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김진우 씨와의 통화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통화가 끝난 주 전 비서관과 다시 통화를 합니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뒤 곧바로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하루 김진우 씨와 모두 6차례 27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사이사이에 꼭 이 두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이날 저녁 먼저 전화를 걸어 주진우 전 비서관과는 2분 가까이, 이시원 전 비서관과는 4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검사 출신의 실세 비서관들로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VIP 경로설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손수위 조사 잘 받겠습니다. 주 전 비서관은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11분 전 같은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그 7070 관련돼서 여기서 이종섭 장관도 인정을 했는데 저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통화 불과 9분 뒤 주 의원이 김건희 씨와 통화한 기록도 김 씨 통화 내역에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처가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서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할 최측근 비서관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모두 통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인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직원들뿐 아니라 군사 비밀시설까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고가의 장신구를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지난해 삼청동 안가에서 김건희 씨를 2차례 만났다고 밝힌 건데요. 김 씨는 위로를 얻고 싶다며 이 회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호처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을 위해 쓰이는 삼청동 안전가옥.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 3종을 건넸다고 고백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지난해 이 안가에서 김 여사를 2차례 만났다고도 자수서에 실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목적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고가 귀금속 3종을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2023년 8월엔 김 여사와 이 회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추천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된 박성근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보도가 나온 뒤입니다. 이후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후인 2023년 12월 말에서 지난해 초 이 회장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돌려준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이뤄졌다는 안가 회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회장이 목걸이를 돌려받은 이후에도 김 여사와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왔다는 뜻이 됩니다. 이 회장은 김 여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로 자신을 불러 안가에 방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추후 논란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가는 군사 및 공무상 비밀시설로 영부인이 민간 기업인을 만나는데 비밀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가는 내란 사태 다음 날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 법조 4인방이 모여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 측은 안가 회동 의혹에 대해 언론에 알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는 오늘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같은 시간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김건희 씨가 지난번 조사 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까? 네, 김건희 씨는 오늘 먼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10시 정각에 시작한 오전 조사는 약 1시간 40분가량 이어졌는데요. 자신은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간간히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정도의 답변을 하고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점심 겸 휴식 시간이 지나고 낮 2시 반쯤부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김 씨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를 하면서 약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이 통보한 다음 출석 일정은 모레 오전입니다. 다만 김 씨 변호인은 김 여사가 사흘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쉬고 바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집사 김혜성 씨까지 한꺼번에 출석한 게 눈에 띄네요. 네, 특검에서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 김혜성 씨를 같은 날, 그것도 같은 시간에 부르면서 대질 신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특검 관계자는 시간이 겹친 건 우연히 일치이고 대질을 계획한 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 씨와 김혜성 씨 모두 김건희 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른다, 관련이 없다는 증언을 받기보단 기초적인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무속인 전성배 씨의 핵심 의혹은 전 씨가 YTN 인수 등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위한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넨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이죠. 전 씨는 단초 검찰에선 해당 고가품들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습니다. 구속된 김혜성 씨에 대해서도 특검은 그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184억가량의 보험성, 대가성 투자를 이끌어냈는지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등 김 씨 일가의 일을 도와온 경위에 대해서도 면담 형식으로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달 나왔죠. 여기에 오늘은 시민 12,000여 명이 김건희 씨에게도 함께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2,225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동기에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목적이 있었고 김건희 씨도 계엄 과정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액수는 1인당 10만 원씩, 총액은 12억 원대입니다. 1, 2, 3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김건희 리스크, 그 특검을 덮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와 함께 나오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삼청동 안가에서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진술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12,000명가량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소송 참여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계엄 선포의 연관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신도 명단과 특정 시기에 당원 명부를 대조하려는 특검을 계속 막아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의를 하겠다며 특검 사무실과 법원 앞으로 몰려갔는데요.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 노란 탄압, 정치구모, 압수수색,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도 중앙당사도 아닌 이곳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통일교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지난 13일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며 추가 압수수색 시도를 막겠다고 맞섰습니다.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는 민주적 정당에 대한 말살기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도 장소를 옮겨 의원총회를 이어갔습니다.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열차표 끊어주듯이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에 명부 유출로 당원들까지 이탈하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대치 15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갔던 특검팀은 자신들이 확보한 통일교인 100만 명의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할 수 있게 해달라며 다시 국회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1명과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엔지니어들 2분이 오셨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설명을 듣고 협의하는. 특검은 의혹을 확인하려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당원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가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해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고 철야 대기까지 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장이 만료되는 20일까지 충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